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요. 2025년 대선을 앞두고 나오는 이 가상자산 관련 공약들입니다. 아, 네. 요즘 정말 뜨겁죠. 네, 무려 1,6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투자자가. 특히 20대에서 40대 유권자들, 그분들 표심을 잡으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공약들, 핵심 내용이 뭔지,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지점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 문제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약속들이 오가고 있고 또 이게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 공약을 좀 보면요. 네. 눈에 띄는 게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그리고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 또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렇죠. 일단 표면적으로는 투자 환경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지원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병덕 의원이 추진 중인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 내용도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스테이블 코인 인가제라던가 위원회 설립 같은 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가상자산을 어떻게든 제도권 금융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도권 편입이요? 네, 특히 그 현물 ETF 도입, 이게 미국이나 홍콩 사례처럼 증권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주식 사듯이 쉽게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선 확실히 편리해지겠네요. 그럼요, 문턱이 낮아지는 거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수익원이 생기는 셈이죠. 그런데 그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는 조금 뭐랄까 결이 다른 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 자율 영역인 수수료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지 그 실효성 문제가 있거든요. 인위적인 개입보다는 좀 경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쪽은 어떤가요? 민주당이 약간 안전망 구축하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자는 느낌이라면 국민의힘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김문수 후보나 당 차원 공약을 보면요. 네, 국민의힘 쪽은 훨씬 더 규제 완화 기조가 강합니다.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죠. 파격적이요?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공적 기금 있잖아요. 여기에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 네, 공적 기금까지요. 네. 그리고 현물 ETF도 그냥 도입이 아니라 연내 거래 허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금융회사가 직접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걸 막는 규제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와, 굉장히 속도감이 느껴지네요. 대통령실의 비서관, 총리실의 위원회 신설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심지어 그런 조직 개편 구상까지 나왔고요. 소위 7대 추진과제라는 걸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정말 광범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7대 과제요? 네. 그 안에 논란이 많은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부터 시작해서 기업이나 기관 투자기를 열어주는 것, STO 법제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 마련, 기본법 제정, 과세체계 정비, 글로벌 허브 육성까지 정말 많죠. 와, 정말 전방위적이네요. 근데 그중에서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가 특히 좀 뜨거운 감자인가 보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첨예한 지점이에요. 표면적인 명분은 투자자 편의성을 높이고 거래소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건데 근데 업계에서는 오히려 걱정한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국내 시장이 사실상 상위 2개 거래소, 업비트랑 빗썸, 점유율이 거의 97%잖아요. 그렇죠. 쏠림 현상이 심하죠.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이 위험 관리보다는 아무래도 수익성 좋은 대형 거래소하고만 제휴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중소거래소는 더 고사하고 대형 거래소의 독과점만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제 완화가 과연 시장 전체의 건강성을 위한 건지 아니면 그냥 소수 대형 플레이어들의 지배력만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지 이걸 좀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듣다 보니 양당 모두 규제 완화, 특히 현물 ETF 도입에는 상당히 적극적인데요. 근데 이런 약속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난 선거 때도 비슷하지 않았나요?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공수표 논란이죠. 그렇죠. 공수표 우려. 지난 대선 때도 총선 때도 비슷한 공약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행된 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었죠? 윤석열 정부 초기만 해도 ICO, 그러니까 새로운 코인 발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만들겠다,
이런 핵심 약속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지연되거나 축소됐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된 건 가상자산 과세를 좀 유예한 거, 그 정도뿐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업계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그냥 선거 때만 하는 얘기 아니야? 하는 불신이 깊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발 말로만 꺼내지 말고 책임지고 후속 조치를 좀 해라.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네요. 그런데 이런 규제 완화나 시장 활성화라는 어떻게 보면 좀 밝은 청사진 이면에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 될 근본적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자료들을 보면 경고음도 좀 들리는 것 같아서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현물 ETF 도입처럼 제도권 안으로 성큼 들어오는 조치들은 더 큰 그림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할까요? 첫째는 뭐니 해도 높은 변동성입니다. 이건 가상자산의 본질적인 특징이기도 한데요. 비트코인만 봐도 월 변동성이 주요 주가 지수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높거든요. 4, 5배요? 엄청나네요. 네, 이런 자산이 ETF라는 아주 쉬운 통로로 대중화되면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고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또 다른 위험은요? 두 번째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면 그 돈이 공장을 짓거나 연구개발에 쓰이면서 실물 경제에 기여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가상자산 투자는 그 투자금이 실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가 아직 좀 불분명합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으로 가야 할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쏠리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아, 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이게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는 사실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신호라면 어떤? 마치 정부가 인정했으니 안전한 자산이라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규제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그 자산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위험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규제와 안전성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대선을 앞두고 양당 모두 16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현물 ETF 도입을 포함한 여러 규제 완화 카드를 정말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적극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과거 경험을 통해 봤듯이 이런 약속들이 실제로 지켜질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또 특정 공약, 예를 들어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 독과점 같은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상자산 자체가 가진 높은 변동성 문제나 자본시장 효율성 저하 가능성 같은 근본적인 숙제들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렇죠. 풀어야 할 과제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투자하기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과연 투기적인 수단을 넘어 우리 경제와 금융 시스템 안에서 어떤 본질적인 가치와 효용을 증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치를 어떻게 검증하고 또 어떻게 건강하게 제도화해야 할까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